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금요일, 그죠? 금요일 금요일 낮에 우리 정시 빠지고, 또 금요일 밤, 그죠? 미장 빠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그죠? 막상 이게 현실이 되니까, 그죠? 좀, 무섭다,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쨌든 이런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들은, 그냥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그죠? 유쾌하지는 않죠. 주식을 하다 보면, 이래 큰 폭의 하락,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저런 장을 경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거, 그런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만일 이번에 큰 폭의 지금같이 일어난 하락,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하락,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떤 장이 펼쳐질까요? 그러면 계속 지수만 올라가고, 그죠? 지수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만 계속 몰빵, 지수만 오르는 이런 장이 과연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장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집단 체면 같은 거. 이런 부분이 가장 무서워요. 앞전에는 그죠? 경험했죠. 2차 전지 때. 2차 전지 때 어땠어요? 그죠? 아마 봄부터 가을까지, 그죠? 한 4, 5월경부터 해서 거진 한 8, 9월까지 2차 전지만 죽으라고 달리는 장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외면받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반도체도 소부장이고 뭐가 필요 없어. 협력업체고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둘이, 그죠? 딱 끌어올리고. 오르다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 코스피 50%를 능가하는 이런 장, 이게 정상일까요? 오늘 많이 빠졌다고 공포를 느끼고 좀 그냥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저도 그죠, 똑같이 마이너스고 손실을 입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앞으로의 장을 위해서는 잘 됐다. 이런 장이 결국은 와야 된다. 올 줄 알고 있었고, 각오는 했다. 이런 식. 그죠? 어떤 외인들이 한 20일 넘게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팔다 보니까, 그죠? 환율도 교란.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씩 이래 질문을 하시는데, 그죠? 아마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세계적인, 그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은 회사죠. 그리고 최소 한 2, 3년 실적이나 매출 이미, 그죠? 예약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된 회사죠. 그렇지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를 위험하다, 나쁘다가 아니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수급에 대한 문제, 수급. 지금 어떤 종목도 그죠? 속도가 필요해요. 적당히 올라가는 속도, 그죠? 우리 코스피도 전 세계 탑이죠. 원톱. 상상 불허로 빠른 속도로 막 올라가니까 어때요? 외인들이 다 팔아버리는 거죠. 왜 들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주는데 무슨, 그죠? 미련이 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외인들이, 그죠? 리밸런싱 한다, 어쩐다.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 안 해요. 만일 리밸런싱에 대한 목적으로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고 하면 하락 시에는
지수가 빠질 때는 사러 들어오나요? 그럼 얼마만큼 리밸런싱?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외인 입장이라면 차라리요,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고수익을 줬는데, 그거 뭐하러 또 사? 그죠? 내가 이익 실현을 했는데 뭐하러 또 사요? 최소한 외인들이, 그죠? 팔기 시작한 가격을 보자고요. 그럼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모를까? 그러면 지금부터 20일 한산해가 20일 전에 삼성전자 얼마였나 보면 되겠죠. 뭐 25만 원이 뭐 25만 원 이하로 사면 샀지. 지금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외인들 입장이면 저는 차라리, 그죠? 미국 국채 안전하게 손실 없이 5% 보장되는 미국 국채를 사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X, 그죠? 어차피 스페이스 X도 외인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새롭게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스페이스 X를 담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쭉 밸런스를 맞춰서 깔아뒀는데, 포트폴리오 구성했는데 한국 증시가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올라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팔아가 스페이스 X 사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시 들어올까? 별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000포인트에서 9,000포인트, 10,000포인트 이 고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사러 들어온다? 그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죠? 그 외인들이 20일 동안 막 주구장창 팔아 제낀 그거를 누가 사줬어요? 개인들이 샀죠. 이 개인의 돈의 성격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 ETF 열풍. ETF는 뭐라 했습니까? 개인들이 ETF의 상품에 가입을 하면 본인들이 뭘 산지도 몰라. 그런데 기간은 어때요? ETF로 돈이 자금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돈만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사주는 거죠. 사달라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게 ETF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락하면 어째요? 하락. 고객이 아이고 무시라. 나는 이제 못 견디겠다. 내 돈 줘. 하면 그래 팔아서 주면 돼요. 오를 때는요, 장이 좋을 때, 하루에 보일 때는 ETF가, 그죠? 엄청난 어떤 상승 동력 역할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락할 때는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동안 사줬던 돈들이, 그죠? ETF 자금. 그리고 또 뭐죠? 레버리지. 최근에 갑자기 생겼죠. 지금 7일 정도 되죠. 레버리지 생기고 7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죽으라고 샀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산 거예요. 다 사.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요. 이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가 한 2조짜리인데 얘가 하루에 몇 바퀴 도는 줄 알아요? 회전율이 한 2000% 이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번 사고 팔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레버리지예요? 그죠?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돈 낳고 돈 먹기. 그래서 그동안 그죠? 공모주 하나가 딱 등록되면 어때요? 그 공모주로 사람들이 단타 친다고 쫙 돈이 다 빨려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공모주 하나가 등록되는 날은 오늘은 작은 블랙홀이다 하고 중소형주는 아예 잠잠하죠.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에서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 현상이 레버리지가 그 공모주 도박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전부 가가 레버리지 여기에 단타 치고 있어요. 사고 팔고. 이게 뭐냐고요. 물론 정권회사들은 떼돈 벌겠죠. 그죠? 하루에 한 사람이 20번씩 사고 팔고 한다 해보세요. 수수료가 얼마나 늘어나겠어. 그러니까 정권회사나 이런 쪽에서 떼돈 버니까 그냥 시시시시 하면서 그냥 판 깔아주는 거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일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죠?
레버리지 곱하기 2배죠. 아마 일주일 동안 상승한 거 오늘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됐겠네요. 마이너스도, 그 전에 수익률이 그죠? 한 10몇 프로를 하면 오늘 계산하면, 그죠? 마이너스 20%가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한 방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서워요. 그리고 그죠? 레버리지는 이 개인들이요. 주식을 조금 했다는 사람들도 이 레버리지를 이해를 못 해요. 단순한 산수가 아니랬죠. 곱하기 2배니까 삼성전자 10,000원 빠지면 레버리지 20,000원 빠지나? 삼성전자 10% 하락하면 레버리지는 20%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했잖아요. 음의 복리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된다고. 실제 삼성전자에서 한 10% 내가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 10% 잃었으면 레버리지는 한 25% 이상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그죠? 죽으라고 사재 끼는 거예요. 얘가 만약 하락이 되면 무슨 문제? 그리고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도 신용이 그죠? 엄청나요. 그죠? 한 5조? 지금 전체 신용이 38조거든요. 사상 최고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신용은 그죠? 시한부랬죠, 시한부. 이거 결국은 다 털려요. 신용 미수 이런 거 써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이거는 자살 행위랬죠. 근데 진짜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죠? 이거를 한번 하게 되면 못 끊는 거예요. 그럼 무슨 폐단이 생기느냐? 계속 이제 장이 오를 때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죠? 하락할 때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어떤 장중에 요즘,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보면 대형주가 더 빠져. 중소형주가 5%, 6% 빠지면 무슨 초대형주가 10몇 프로씩 그냥 쉽게 빠져버려. 그죠? 현대차 10% 빠지는 거는 그죠? 진짜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쪽으로 돈이 다 몰려 있어요. ETF 자금 몰려 있죠. 신용 미수 밀려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그죠? 오히려 이 등락폭이 더 커. 대형주가 빠졌다면 뭐 10%, 15% 쉽게 빠져버리고. 지금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박판이 벌쳐지고 있는 도박장, 이게 없어져야 돼요. 깨부숴야죠. 물갈이가 한번 되고 망해야 한번 정신을 딱 차려야 집단 체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한때 2차 전지 때도 똑같았어요. 모든 시중자금들 글로 다 빨고 신용 미수 글로 다 들어갔죠. 그러다가 그죠?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빠지죠. 그래 2차 전지 장투한 사람들 대부분 돈 다 잃었어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그죠? 뭐 여러 가지 ETF다 뭐다 해가 막 또 광고 때리고 열심히 끌어올리고 저건 난리를 치기지만 결국은요. 모든 주식은 그 가치만큼 간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죠. 신용 반대 매매 미수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을 왜곡을 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급락장이 어찌 보면 오히려 그죠? 오늘 하루는 아프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면 훨씬 약이 된다. 지금 여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한 사람들 신용미수 털리고 죽는다 곡소리가 나와야 이제 집단 체면에서 깨는 거죠. 한상에서 깬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전부 돈 복사기네 뭐네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용 풀로 때리고 레버리지 죽으라 들어가가 배팅 치고 여기에서 그죠? 이게 아니구나는 걸 알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단 체면이 딱 깨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물론요. 예전에 2차 전지 강풍 이후도 그랬고 항상 그래요.
장이 어떤 특정한 테마의 어떤 집단 체면이 되면 다른 종목도 다 필요 없어. 다 던져버려. 오로지 거기 몰빵 신용 미수 다 쌓이고 하다가 빵 터지면 빠지거든요. 빠질 때도 다 같이 빠져. 오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다가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죠. 왜 그래요? 신용 미수 반대 매매 때문에. 그죠? 개인들이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반대 매매 맞으면 삼성전자 내가 신용 걸었다고 삼성전자만 한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잔고가 부족하면 돈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한가로 다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엉뚱한 종목이 갑자기 막 한가 가고 아침 장 08시 40분 땡 하면 한가로 출발 호가가 나오고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빠지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린 거죠. 장이 정신 차려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 레버리지 몰빵 했다가는 죽구나. 저렇게 망하구나. 저렇게 단기간에 깡통이 될 수도 있구나. 주식하면 그냥 물리면 들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영원도 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많은 돈들이 이제는 분산이 되죠. 그러면서 좋은 주식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널려 있어.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빠질 때도 어차피 거래량 없이 빠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죽순에서 욱 오르는 그런 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오르고 ETF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레버리지에 계속 몰빵 레버리지 단타 이쪽으로 계속 흘러간다 하면요 오히려 더 독이 돼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하루의 어떤 급락이 집단 체면을 깨우는 어떤 이런 긍정 요소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최근에 그거 보세요. 정권방송이 어디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전문가 사람들 다 그러죠. 할 말도 없어. 맨날 이거는 그 애널들이 뭐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호가 보고 오늘 30만 원 돌파하면 오늘 저녁에 와서는 이제 삼성전자 40만 원 간다. 40만 원 갈 것 같으면 이제 50만 원 간다 하겠죠. 누구는 야 조금 더 화끈하게 질러볼까? 나는 삼성전자 100만 원 간다. 지금 이런 놀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죠? 뭐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뭐 일기장에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도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좋을까요? 영원할까요? 그것도 아니라 했죠. 지금 미국장 어때요? 그죠? 빅테크들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 투자 치킨 게임 하듯이 계속 돈 집어넣고 하는데 돈이 없어. 예, 유증한데 있죠. 그럼 유증이 그죠? 구글 하나 할 때는 시장에 그러려니 하다가 거기에서 다른 기업도 확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유상증자 하면 성공할까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죠? 인공지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먹히니까 인공지능 유증한다 하면 먹힐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스페이스 X가 등록되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죠? 또 대기. 스페이스 X는 적어도, 그죠? 이 블랙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새롭게 돈을 조달해서 갖고 와서 스페이스 X를 살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살까요? 저는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스페이스 X를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장도 수급이 무너지는 거죠. 그동안은 빅테크, 그죠? 빅테크 얘네들이 인공지능이다 뭐다 해가 계속 달리고 했는데 이제 스페이스 X가 들어오면 그 수급이 스페이스 X로 쏠려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무조건 간다. 인공지능은 간다. HBM은 영원하다. 이런 한상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은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 미수. 신용보다 더 무서운 게 미수죠. 신용은 그래도,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 신용은 그래도 한 모기 정도의, 그죠? 파리 모기 정도의 생명은 유지하는 것 같아요. 신용은 뭐예요?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미수. 그러니까 미수를 쓰면 어때요? 딱 이틀이죠, 이틀. 오늘 미수 쓰면 내일, 모레 승부를 봐야 돼요. 그때까지 안 팔면 어때요? 한가로 반대매매 나가죠. 근데 이게 미수가 뭔지, 신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넘쳐나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미수가 막 반대매매가 쏟아지는 거죠. 지금 보면 미수가요, 하루에 6월 5일 같은 경우에 6월 5일 그때 보니까 미수가 하루에 1조 6천억 1조 6천억이 깔려요. 미수가. 이거는요 진짜 하루살이 인생 맞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무조건 반대매매 나가는데 오늘 미수 깔아놓고 정리를 안 한다. 자, 제 사고방식으로는 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루에요, 6월 5일 하루에 반대매매, 그러니까 아침에 장 땡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주문으로 나간 금액이 한 1,600억 정도 돼요. 그 1,600억 정도 되는 주식의 양이 아침에 하한가로 막 주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막 교란시키는 거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그죠? 1,000억 이상의 돈들이 깡통이 되어서 개인들이 그냥 거지돼서 쫓겨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코스피 발전 시대에, 그죠? 설마? 전혀 틀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외에 중소형주, 신용미수 찍은 사람들은 가격 하락 때문에 깡통되고, 안 올랐어 정리매매 당하고, 이래서 망하고, 저래 망하고. 최근에 대형주들, 그죠? 연초 대비, 올 1월 1월 대비 지금 딱 비교해보면 한 80% 이상이 마이너스거든요. 80% 이상이 마이너스. 올라는 20%는 거진 대형주 성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미수도 대형주로 다 몰려있어요. 근데 지금 막 신용미수가 반대매매다 뭐다 터지니까 오히려 대형주가 빠지면 더 많이 빠지는 희한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래 보다 보니까 그동안 좀 테마라고 움직였던 종목들은 전부 막 10몇 %씩 다 빠져 있어. 그죠? 또, 바이오 같은 거, 이런 거는 20몇 %짜리도 수두룩하고. 그만큼 신용미수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죠? 코스피가, 7,484에 끝났어요. 마이너스 676.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프로떼지로 따지면 코스피가 8.29%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늘 8.29%보다 작게 빠졌으면 나는 선방한 거야. 이 종목은 선방한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코스닥은 더해요. 코스닥은 오늘 천 무너졌죠. 그동안에도 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오늘 911 끝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1포인트. 프로테지로 따지면 9.08% 빠졌어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내가 보유 종목이 오늘 하루에 9% 이하 빠졌으면 내가 지수보다는 내가 잘하네. 시장보다는 내가 이겼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지무지하게 빠졌어요. 코스닥 오늘 상승 종목이 한 80개, 하락 종목이 한 1,600개, 코스피 한 190개 오르고 하락이 한 1,100개 정도. 무시무시하게 빠졌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끝날까? 내일은 급반등이 나올까?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건 뭐다? 신용이 아직도 38조에서 고공권에 있다. 그리고 매일같이 1조가 넘는 돈들이 미수를 치고 있다는 거. 매일 아침 08시 40분에 1,000억 이상의 돈들이 계속 하한가로 반대매매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우리 국장은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네. 오늘 공모주 하나 등록된 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그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등록이 돼가지고 오늘 같은 날이 아니면 아마 또 그죠? 따따블 뭐 했겠죠? 근데 오늘 어때요? 피스 스튜디오. 그래서 근데 이 종목이요. 이 공모주 했을 때 일반인들이 청약을 했으면 한 몇 명의 한 주 받았나? 그죠? 내가 청약을 했으면 한 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오늘 얘가 공모가가 21,500원이었거든요. 공모가가 21,500원에 아침에 오늘 장이 폭락했음에도 아침에 딱 시작했을 때 그진 한 50% 정도 올라가서 출발했어요. 32,000원에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장중에 42,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진 한 95% 정도 올랐겠죠. 21,500원이 공모가니까. 그래서 42,000원이니까. 한 95% 정도 올랐는데 종가는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36%. 13,730원에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고가가 42,000원이거든요. 95% 올라가지고. 그럼 42,000원에 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2,000원에 산 사람은 오늘 종가가 13,700원이니까 13,730원인가 그래요. 대체 몇 프로를 잃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노름판이고 도박판이고 사기판이죠. 물론 평소와 똑같이 기간 외에는 다 팔아치웠죠. 개인들이 왕창 다 사고. 그리고 덤비던 사람들은 그죠? 오늘 하루에 몇 프로를 잃었어. 그죠? 어마어마하게 잃었겠죠. 하루에 막 7, 80%씩 돈을 날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코스닥의 모습이고. 그게 기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누구를 믿어? 그죠? 정권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을 9시 뉴스라고 믿고, 그죠? 그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수많은 개인들이, 그죠? 뭐, 불쌍하다, 한심하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 수업료. 그러면서 배운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어때요? 그 배우는 동안 다 망해요. 다 깡통 차요. 주식이 그리 쉬울까? 그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무슨 뜻인 줄도 몰라. 미수가 뭔지, 신용이 뭔 줄도 몰라. 그럼 무조건 사재끼는 거야. 계좌에 주문 넣어보니까 들어가는 만큼 그냥 사는 거야. 왜, 내 돈이 이래 많았나? 왜 자꾸 사지지? 왜 사질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주문해가 사나? 근데 다음날 되니까, 그죠? 조금 하다가 증권회사에서 전화와. 보이스피싱인가? 끊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아침에 한가로 나가고 없어. 내 계좌 보니까 영원이 돼 있어. 따지는 거지. 내 주식 다 어디 갔냐고. 해킹 당했냐고. 한가로 뭐 반대 매매가 나가고 저런 거. 누구 맘대로 파냐고. 누구 고발해버린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유가, 그죠? 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은 계속된다, 영원하다, 계속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물론요, 계약이라는 건 그래요. 파기할 수도 있어요. 빅테크가 돈 떨어지면 어떡해. 그리고 앞전부터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라는 게 약간 폰지 사기 비슷한 점,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좀 느껴요. 지금 빅테크들이 하는 게 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상해. 내가 볼펜 장수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볼펜을 팔러 갔어.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나 돈 없는데?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이 볼펜을 너가 사줘. 그래서 1,000원을 빌려주고 그 1,000원으로 얘가 볼펜을 샀어. 그럼 볼펜을 줬죠. 그럼 나는 1,000원 받았어. 그러면 이 볼펜을 내가 1,000원을 받은 걸로 또 1,000원을 빌려줘.
그 내 볼펜을 또 팔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대체? 이거 불법 아니야? 이거 약간 폰지 사기 비슷한 그런 스타일 아니야? 이게 합법인가? 이게 맞는 건가? 저는 그 좀 의아할 때가 좀 많았거든요. 지금 빅테크들의 어떤 거래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어쩔 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실적이 영원하다. 계약을 했으니까 2, 3년 계속 뭐 유지된다. 그렇게도 별로 안 보여요. 이게 어느 순간 뻥 터지면 유상증자 어디가 무산됐다. 이래 되면 수식까지 다 수급이고 뭐가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죠? 뭐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그죠? 뭐 걱정되면 안 사면 되지. 저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면 되죠. 그죠? 좋다 생각하면 사면 되는 거고. 그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자기 돈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집단 체면을 어떤 깨는 역할을 하니까 오늘 하루는 아프고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그죠?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자. 그리고 그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집단 체면에서 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가 되겠죠. 단 지금은 신용 그죠? 38조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해요.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건 무서워요. ETF 무서워요. ETF 자금이 밀려 들어올 때는 대형주들을 막 사재끼니까 시가총액 높은 애들부터 막 무죽순 다 올라가죠. 반대로요.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대형주부터 다 폭락을 해요.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얘가 왜 15% 빠져? 얘는 대형주인데 왜 이렇게 빠져?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오를 때 뭐 이유 있었나요? 돈이 밀고 들어오니까 확 올랐는데 빠질 때도 똑같아요. 그죠? 지금 금리 인상 막 거론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아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그거 감당돼요? 이자는 이자대로 올라가고 주식은 주식대로 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반복돼요. 역사는 어찌 그래 똑같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지금 집 팔고 놈 팔고 대출 받고 은행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빼가지고 ETF 다 집어넣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하고 레버리지 사고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이죠. 이게 정상인가요? 제 눈에는 정상으로 안 보여요. 그럼 이 부분이 반드시 뻥 터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쩌면 그 시작일 수도 있고, 그죠?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또 반등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는 관점에서 신용 미수가 이런 식으로 형성돼서 그 똑바로 되는 건 못 봤어요. 결국은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신용 미수, 악성 매물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터지는 거는 빨리 터지게 놔두는 게 좋다. 단, 그 정도 뭐 그냥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현금 비중 한 30% 이상은 들고 있는 게 좋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죠? 장이 펼쳐질 때 내 생명줄이 되는 거라고. 반드시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폭등장이 와도 현금, 그죠? 한 20, 30% 쥐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살 길이라고. 한 번도 경험 못 했고, 나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그런 분들은, 그럼 오늘부터 하면 돼요. 아, 이래서 현금을 20, 30%는 항상 쥐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또, 그죠? 하루 600포인트, 700포인트 빠지는 거. 그죠? 동시효과, 아침에 동시효과 08시 40분 땡 했을 때는요. 거진, 50분, 그쯤에는 그 코스피가 마이너스 1000 넘게 나왔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신용 미수는. 그래서 지금은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없어요, 지금은. 신용 반대 매매가 털려 나올 때는 다 같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얘가 정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면서 그때
매수를 하러 들어가면 대박엔 세일에 내가 주식을 막 줍줍줍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손절을 할 필요도 없어.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몰빵한 그 친구들이 신용, 그죠? 반대매매 맞아가지고 막 털려나가니까 내 주식도 등달아 빠지는데 내가 왜 손절을 해? 회사는 아무 문제 없는데. 회사는 여전히 똑같이 잘 돌아가는데. 근데 주가가 빠진다고 내가 왜 손절을 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적당한 시점에 딱 타이밍 잡아가지고 사러 들어가는 거지. 대박앤셀 기간인데. 그래서 나는 그죠? 한 종목에 몰빵 치고 신용 미수 치고 이거는 자살 행위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그런 거. 개인들은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산 투자 요것만 잘해도요. 주식 할만해요. 빚 안 내고 여윳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뭐 비법이고 뭐 필요 없어. 뭐 차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죠? 분할 매수 매도 잘하고 분산 투자하고 단 분산 투자는 좋은 주식만 해야죠. 아우 나는 좋은 주식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요. 최소 배당 주는 주식만 사도 안 망해요. 맨날 그저 일확천금 꿈꾸고 막 따따블 노리고 희한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사재끼니까 망하는 거죠. 어쨌든 그죠. 오늘 하루도 그냥 별로 그죠. 이렇게 쭉 급락을 하니까 좋은 기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위로를 하면서 토닥토닥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죠?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그냥 토닥토닥이 아니고 현실은 이래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신용 많이 털려 나갈 거예요. 그죠? 피눈물 흘리면서 털려 나갈 거예요. ETF, 그죠? 광풍이 지금은 ETF의 곡소리로 바뀔 거예요. 9시 뉴스에서 ETF 해서 쫄딱 망했다 곡소리 나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레버리지 그 상품은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몰았다. 이 정부 문제 있다. 막 야당이 공세 펼치고 난리가 나면 아 이제 추매 좀 할 때 됐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요.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집단 체면을 빠져나갈 출구를 찾는 필수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냥 견뎌 나갑시다. 그리고 추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그죠? 견뎌야 돼요. 보통 이런 장 펼쳐지면 그죠? 개인들은 안 봐요. 덮어놓고 아우 짜증나 안 봐요. 안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안 보인다는 것은 기회도 안 보여요. 그죠? 주식은 그래요. 오를 때는 안 봐도 돼요. 보나 안 보나 어차피 올라 있으니까. 떨어질 때는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폭락할 때는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한테 다가온 그 기회를 좋은 주식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거나 힘내시고 또 이것도 주식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또 그죠? 다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